안녕하세요.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이제 수업을 들으신 지 거의 일주일 돼가는데 이제 오늘이 요 날이네요. 세법 하는 날. 33회 시험에서 대박 어려웠던 시험. 예, 공법하고 세법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시던데 그런데도 또 문제 푸신 분들은 또 잘 풀으셨더라고요. 푸신 분들은 잘 푸시고 또 어렵다 하신 분은 너무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세법은 뭐 별로 따로 뭐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이 없어요. 세법은 방법은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방법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하면은 무슨 화면이냐면 주로 시험에 안 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안 되신 분들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하소연하는 거. 첫 번째는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했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하는 신용만 해놓고 실제로 공부했다고 착각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많이 해서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요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집에서요 동영상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강의만 들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복습을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책을 읽을 수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강의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으로 동영상을 다시 들은 것보다는 내 스스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강의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요? 문제도 안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그 관련된 문제까지를 계속 풀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요 실수로 틀렸다니까요. 네, 실수로 불합격하셨네요. 1년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실수라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 문제를 틀려놓고 실수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틀렸으면 이실직고 틀리고 다시 제가 확인해서 이해할게요. 이래야지 실수했어요. 이런 말은 용납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버리면 거의 합격생이 아니라 불합격생으로 가버리더란 이야기예요. 불합격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합격생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 저는요 수업할 때요 선생님을 믿었어요. 뭘 믿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진짜로 믿으면 안 되는데 믿었어요. 응? 선생님들이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맨날 나온다고. 예? 그래서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일단 1년 동안 믿고 따라가시면 뭔가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응? 제가 수업을 듣고 집에서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요. 이 복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학원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영상으로 동영상을 또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강의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만 들었어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의를 먼저 듣고 동영상 하신 분도 똑같아요. 동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스스로 읽으시라는 거. 예,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를 3월달부터 푸세요 그래요. 3월달부터 문제를 왜 그때부터 풀어요? 지금부터 바로 푸시지?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바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3월달부터 아니요 문제집 나오면 7월달 8월달에 할 건데요. 그때 가서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 정리하면서 지금 바로 문제를 풀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문제는 5회독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답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풀 때는 답이 이렇게 5개 지문, 우리는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서 한 번 풀 때는 2개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제 3회독을 하면 3개 정도 이해가 돼요. 4회독 하면 4개 정도 이해돼요. 5회독 해야만 5개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문제집을 푸실 때는 그 문제집 한 권을 5회독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이론하고 문제를 바로 시험장에 가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은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모의고사에서 성적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나와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는 여기에요.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걸 모의고사로 봐야지. 내가 성적이 예를 들어 모의고사 보고 성적이 100점 나왔어. 그런다고 본시험에서 1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시간 체크.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시간을 어떤 이 과목에다 몇 분 정도 시간을 안배해 가지고 내가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일단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복습하시면서는 꼭 문제까지 같이 풀어가야 된다는 거. 요 2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요거 중개사 시험 60점 맞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평균 60점이니까. 그래서 어제 어떤 분 글을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이 어제 글을 써놓으신 거 보고 저녁에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세법이나 공법 같은 공법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공법이 진짜로 재밌었는데 세법하고 이런 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7월 달에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하고 나서 시험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시험 공부 내가 어떤 식으로 뭔 일이 있어도 시험을 보겠다. 근데 2차만 시험을 봤는데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을 딱 합쳐서 지금 딱점 60점으로 점수가 나왔대요. 그래서 공법은 자기가 점수가 잘 나왔는데 42.5인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개사법이 70점 정도인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공시세법에서 딱 점수가 맞춰져 가지고 60점이 정확히 평균 60점이 지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뭔가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견뎌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하고도 시험을 보려고 견뎌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때문에 나는 시험을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병원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60점은. 아직은 절대평가니까. 아직은 절대평가니까. 언제 상대평가로 바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이제 세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요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걸 올해부터 보여줬어요. 올해부터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특징이 뭐냐면 세법은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딱 한 문제씩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개를 더 나와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내년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연도는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연도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는 순간 최종적으로 세법 계산 문제는 5개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세법에 당락의 키를 쥐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합격하신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다른 자격시험도 그러고 세법은 반절은 이론, 반절은 계산으로 내게 돼 있어요. 상대평가로 실시하면 무조건 세법은 반절은 계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개 중에서 못해도 8개 정도는 내는데 아마 최소 5개 이상은 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이번 시험은 34회 시험은 이제 어떻게든지 본인 스스로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가지고 시험을 60점을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근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과목이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요 세 과목을 가지고 내가 몇 점을 맞아가지고 평균 60점을 맞출 것인가 요 전략을 진짜로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췄어요. 공법에서 37.5를 맞았어요. 세법하고 공시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이 전략 잘 세우셨는가요? 잘못 세웠는가? 잘못 세웠죠. 과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과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과목당 과락 나오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60점에서 70점은 넘게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그 세법은 작년 33회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암기에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머리 글자 따가지고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머리 글자 따서 하는 식으로 강의는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암기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암기 코드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지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해석을 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요렇게 설명을 하면 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이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단어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단어를 알면 정부가 세금을 못 걷어요. 일반 국민들에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해가지고 세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를 무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고. 알면 달라들거든요. 달라들지 못하게 하려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용어를 안 써요.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세법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오늘 설명한 걸 다음 주에 오실 때 복습하고 오실 거. 만약에 복습 안 하고 오시면 오늘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끝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합격한 사람, 불합격하신 분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됐어요. 세법 공부는 이제 열심히만 하면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 우리 유인물 20페이지부터 봐보세요. 앞에 있는 비교표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볼 정도 되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비교표는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20페이지부터 봐보세요. 밑에 페이지 수가 있을 거예요. 20페이지. 제1장 총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그 33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에서 시험은 실제 시험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는데 우리 교재 총칙에 있는 지문이 딱 2줄 나왔어요. 2문제가 나왔는데 2줄 있고 나머지 8줄은 우리 교재에 없었던 지문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그게 1번하고 2번이었어요. 세법은 1번, 2번을 아예 못 풀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번 시험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총칙 내용을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가보죠. 그리고 그 수업 진행하기 전에 꼭 이건 알고 계세요. 세법은 16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계산이 2개고 이론이 14문제가 나왔어요. 14개 중에서 시험으로 출제된 지문은 총 66줄밖에 안 나왔어요. 지문으로 66줄이 출제됐어요. 왜 저 말을 하지? 이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66줄이면 우리 교재 A4 용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줄수를 세보면 대략 한 30줄 정도 돼요. 그게 뭔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됐는가요? 세법은 A4 용지로 딱 3페이지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많은 걸 체크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 그래서 책에다가 너무 많은 걸 체크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것을 알아요, 그러면? 설명하면서 강의하면서 해줘요, 그거는. 이거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과거로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니까 내년 시험 보는 걸 준비하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걸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요 중에서 한 65줄만 맞추면 돼요. 65줄? 몰라도 돼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15줄만 알면 돼요. 15줄만 안다는 이야기는 100점 맞는다는 소리예요. 정답 지문만 알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15줄이면 F 연기 한 장도 안 돼요. 세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줄이면 줄일수록 공부 점수가 잘 나오고 늘리면 늘릴수록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체크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형광펜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는 순간 나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꼭 정확히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만 체크해 주시라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수업 들으시면서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보죠. 1번 조세정의라는 것은 어떤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세정의부터 막 체크하신 분들이 생겨요. 조세정의는 이 조세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쉬워요. 요 세라는 건 세금이라는 이야기고 조라는 것은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세 그러면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조달이 뭔 말이에요? 그럼 조달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세금을 걷어가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그럼 끝났어요. 세금을 걷어가는 걸 조세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막 문장에 뭐라 막 써졌는데 이거 할 바 아니죠. 시험 나오지도 않는 거 뭘 그런 걸 공부하려고 그러세요. 그래. 아니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줬잖아요. 조세는 세금을 조달하는 거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뭐하고 뭐 처음부터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아주 쉽게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조달하는 거다. 끝. 그러면 이제 조세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조세 특징의 양가로 1번은 해년마다 시험에 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가로 1번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번에도 33회 시험도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문제는 이번에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출제됐어요. 여기. 아니요. 세법인데 학개론에서 나와요. 여기 학개론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세법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는 시험용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 단어를 익히는 거예요. 자, 한번 익혀볼게요. 과세란 이야기는 세금을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 그러면 세금을 조달해 갈 때, 세금을 가져갈 때 어디서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가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갔으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양가로 1번 바로 밑에 보시면 국가에서 과세 주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면 요거 무슨 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생각만 하세요. 밑줄 긋지 마시고 그런 거.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을 요걸 국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읽지 마세요. 자, 칠판만 봐보세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 이때는 무슨 세 그럼 된가? 그래요. 그걸 지방세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라고 국가에서 가져가면 국세라고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국세하고 지방세 뜻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밑으로 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걸 보여주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걸 다 외워야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 뭐예요 지금? 뭔 세금 이렇게 많해? 세금이 많아도 우리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세법이 아니라 앞에가 무엇에 대한 세법이라고 붙어 있어요. 뭐에 대한 세법이든가? 부동산 관련 세법. 그러면 이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세법이 뭔가만 찾아서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애올라가신 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국세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는 걸 국세라고 했는가? 국가가. 써졌잖아요.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국세다.
그럼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 중에 소득세라는 것도 있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있네. 법인세라는 이건 뭔 말이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도 있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처음 들어본 세금이 너무 많은데요? 그럼 우리 이 세금들 다 내고 있는가요? 근데 안 내고 있는가? 모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는 게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소득세라는 건 무슨 세금이냐면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걸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국민들 개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며 그 돈에 대한 세금은 무슨 세로 내란 이야기인가? 소득세로 내란 이야기예요. 그게 소득세란 이야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하면 되겠는가? 법인세. 그럼 법인들은 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 개인들은 소득세. 이 차이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법인세는 시험에서 출제 안 할랍니다 하고 공지를 해줘요. 그럼 법인세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잘 살고 있다 죽어버리면 죽고 가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마지막에 정산하고 가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개를 해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이래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며 그거를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낼랍니다. 그래요. 이미 공지사항에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험에 출제 안 할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또 부가가치세 다 알죠? 부가가치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가? 물건 살 때, 팔 때 이런 거 있죠. 살 때 우리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 출제 안 한다 했는데 이제 개별소비세나 주세나 인지세나 증권거래세 이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하고 관계 있는 세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은 X 안 친 게 뭐하고 뭐 두 개밖에 안 남았는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것은 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된 부분만 나오겠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만 공부를 해야지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을 예치해 놓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는 부동산과 관계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러면 이자 소득은 우리 공부할 필요 있는 거라는가요? 없는 거라는 얘기인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럼 배당도 없는 거죠. 직장 근로소득 없죠.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부동산과 관련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두 개를 출제했던 거예요. 중개사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연금소득은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소득 중에서 그러면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벌어들인 소득, 퇴직 소득은 알 바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부동산 아니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 알아야 된가 몰라야 된가? 알아야죠.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총 5문제를 출제했어요. 그중에 한 문제는 계산 문제, 4문제는 이론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여기에서만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였더래요. 이 중에서 딱 필요한 거. 국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국세 세금의 종류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지방세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지방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또 그래요? 아니 지방세 보니까 뭐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뭐 희한한 세금들이 이렇게 많네? 그럼 이런 것 중에 우리 이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된 것만 공부하면 된다.
부동산.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부동산에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라고 해서 11개 세금을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거를 머리글 짜다서 다 외우고 계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 시험은 딱 요게 나와요. 이제 이 범위 안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제 배웠으니까. 조세를, 세금을 조달할 때 당사자가, 국가가 세금을 조달해 가면 요거 무슨 세 그랬는가요? 국세. 이걸 국세라고 그래요. 자, 지금 국세라고 입에서 말하신 분은 국세라는 말을 이미 용어를 정리를 끝내신 거예요. 말을 아직 못 하신 분은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스스로 나는 알아요, 아는데요, 내가요, 수업 시간에 말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시험장에서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수업할 때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나 지방세라는 거 알았어 이제. 그럼 됐어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중에 양도하고 관련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는데 우리 시험은 딱 요 5개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요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올라가지 마시고 공부를 할 때 처음은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요. 자, 취득세. 취득세가 국세에 있었나? 지방세에 있었나? 잘 모르겠으면 가서 봐. 여기 있네요. 취득세는 지방세에 들어있었네? 지방세에 들어있었네 하고 이제 지방세 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쳐. 그럼 등록면허세는 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으면 또 가서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니까 여기도 지방세에 들어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재산세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지방세에 들어있네. 재산세도. 그럼 재산세도 지방세에 들어있으니까 지방세에다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요거 지방세나? 지방세? 종합부동산 없네? 없어? 그럼 국세 한번 가볼까? 국세. 갔더니 있네요. 국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들어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국세에 들어있으니까 국세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소득세라고만 배웠는데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을 양도해서 번 소득은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국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됐을 때는 자꾸 이걸 그냥 막 올라가지 마시고 국세에 들어있는지 지방세에 들어있는지 책에 찾아가서 내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국세 쪽에 있네, 이거는 지방세 쪽에 있네, 국세에 있네, 지방세에 있네. 자꾸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숙달되면 그 다음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 3번 계속 반복해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숙달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요? 그렇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번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이게 시험이었어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셨잖아요. 이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데 처음부터 국세, 지방세, 국세 세금을 다 외우고 지방세를 외우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5개만 가지고 숙달만 시켜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숙달을 딱 시켜놓으면 시험 볼 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를 찾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 어디가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20페이지 왼쪽 날개를 봐보세요. 여기 책의 날개는 제가 강의할 때 날개를 어디를 날개라면 이쪽이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이쪽. 여기가 날개 쪽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날개 쪽에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 표 하나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론은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가지고 세금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연관해서 문제로 만들어지는가 그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오시고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신 것은 우리는 세법의 학문을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요령을 터득하고 시험을 잘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맞게끔 강의를 해줘야지 학문적으로 강의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그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걸 자꾸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반복학습이 되면은 이제 문제 한 문제는 맞춰내시는 거예요. 올해도 부동산 학개론이 거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지금 4년 연속 그 내용이 학개론에서 출제됐어요. 이제 두 번째 양가로 2번 내려가네요. 양가로 2번은 시험용이 아니에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시험용이 아니니까 양가로 2번은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세요. 자, 양가로 2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을. 자, 이제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세금 고지서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 고지서가 집에 이렇게 딱 날라오면 한 장 고지서 이렇게 집에 딱 날라오면 이걸 고지서를 받는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뭐라고 뱉은 거 혹시 집에 고지서 딱 줬어 받았어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고지서 받자마자 하는 이야기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자 고지서 오면 고지서 받자마자 이 고지서 보고 뭐라고 정부한테 말하겠는가? 또 나왔네. 또 여기 고지서 받자마자 이걸 딱 받는 순간 뭐라고 대답을 집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아, 세금 내시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세금 내시고 계셨네. 우리 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고지서가 오면 집에 딱 고지서 날라오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보내기만 하네. 아니 지금 집에서 했던 소리 그대로 해버리시란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뭔 세금을 내라가냐고.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직접적인 반대급 없이 부과됩니다. 해준 것도 없이 맨날 세금만 내라 한다 이 소리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세금을 낸 만큼은 직접 돌려주지 않지만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가지고 다 우리를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제공해 주고 있는가 안 해주고 있는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이건 학설이에요. 세법은 학설은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우리 시험에 필요도 없는 거란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양가로 3번은 세법 시험에서 해년마다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시험에서 물납 1문제, 분할납부 2문제 해서 총 3문제가 연결됐어요. 양가로 3번은 해년마다 시험이 2개에서 3개가 출제돼요. 올해 33회 시험도 그 내용 하나 가지고 3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양가로 3번 이제 한번 가보죠. 이제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며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며 제일 먼저 고지서하고 뭐 들고 은행으로 가는가? 돈 들고 가죠. 돈. 그래서 원칙은 세금을 납부할 때 원칙은 금전,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막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돈 갖다 내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래요. 돈 없으니까 돈 생기면 내세요. 그러던가요. 지금 다른 거라도 가져오세요. 그런가요? 다른 거라도 가져오세요. 다른 거라도 가져오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물건으로 납부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 물납이 됐어요. 이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 세법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세법은 정부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징수하려고 만든 법이니까 납세자 편의를 봐주겠는가 안 봐주겠는가? 안 봐줘요. 납세자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봐준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어내야 돼요. 그럼 물건으로 가져갈 때 돈 되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돈 안 되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겠는가? 돈 되는 걸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 돈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돈 되는 걸 찾아봤더니 부동산이 있네. 그래서 부동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가져가요. 부동산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고급 승용차, 자동차는 가져가겠는가 안 가져가겠는가요? 승용차 물납으로 낸다면 정부가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승용차는 갔다가 물건으로 가져가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그걸 왜 받아요? 돈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건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타이어, 금. 안 받아요. 누군가가 주머니에 넣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만 받겠다? 부동산만 받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부동산만 받는 거예요. 왜?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안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을 하는데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는가?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잠깐요. 한 문제 해결했잖아요. 벌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수업 들으시면서 스스로 익혀버리신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물납이에요. 자,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은 모든 세금에 대해서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줄 가보세요.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재산세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재산세 딱 하나만 체크하세요. 재산세만. 다른 거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이 가능한 거예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만 물건으로 낼 수 있더란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재산세만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3회 기출문제네요.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무지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시험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맞았네요. 그게 작년 시험이었어요. 작년에 여기가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니까 올해 제가 33회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양도세가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양도세가 나왔어요. 이제는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낼 것도 없겠네요. 네, 그러면 전체 흐름으로 내겠네요. 더 복잡하게. 종합정리로 이제 물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물납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 중에 누구밖에 안 되니까.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재산세에서 물납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만 정부가 가져가겠다. 부동산만.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제외한 만약에 시험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어요. 유가증권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겠는가 내려가겠는가 알 수 없는가? 알 수 없죠. 가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함부로 받질 않아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저 간단하게 풀었네요. 그럼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학개론에서 한 문제, 양도소득세 물납이 하나. 여기까지 해서 두 개가 나왔네. 아, 이거 너무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책에 있는 지문은 한 줄도 안 나오고 해석사항으로 다 나왔네요. 네, 시험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을 아무리 잘 읽어도 이걸 시험 문제로 응용을 못 하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무조건 냅다 딜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연결되는 거를 그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또 국세, 지방세를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해결됐어요. 이제 국세, 지방세는 이제 다 잡은 거예요. 아직 못 잡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조금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다 알죠 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물납은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5개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었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전체 툭 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물납이 세금에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재산으로 내는 부동산 내는 거. 그리고 딱 끝나버리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 물납을
각 세금에 연결시켜서 어떤 것은 물납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20페이지가 끝났어요. 이제 2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했던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면 과세 주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당사자가 국가가 가져가면 무슨 세 그랬는가요? 국세. 그러면 1번 의의는 아예 읽을 필요 없어요. 읽어보면 무지 복잡해요. 뭐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 뭔세가 있고 뭔세가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런 거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이걸 국세라고 합니다. 그럼 끝. 그럼 국세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면 이런 것들이 있네 하고 눈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랬는가? 개인. 자, 그러면 소득세 뒤에다 가로해서 개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자, 소득세 뒤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속에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개인들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 여기를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만 체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부동산이라는가요? 그거는 민법 이야기고. 무조건 세법은 민법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민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데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에서 독립을 했으면 부모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부모 따른대요? 나는 뭐 안 따라요. 따를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 세법이 독립이 됐어요. 처음에는 민법 소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금만 따로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있으면 세법의 규정을 따르고 세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주택만을 말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하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 하면은 이 부동산은 무엇과 뭐 두 가지만을 말한다는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 그게 32회, 33회 연속 두 번 기출 지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가보죠. 32회 시험으로 가볼게요. 32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풀면 어떻게 해요? 자, 건축물이라고 써놨는가 안 써놨는가? 안 써놨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진짜 단순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겁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어려울 거다. 뭘 어려워요? 내라면 내기만 하면 되지. 돈 내라면 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산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럼 땅 중에서 토지 중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생산활동에 쓰는 것은 땅을 가지고 생산하는 건 주로 뭐가 먼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가요? 농지. 그럼 농지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면 그 농지 가진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게 32의 기출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 쪽으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장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목장을 생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지금 무슨 말을 썼는가요? 생산 쪽으로 쓰는 땅 그랬으니까. 그럼 또 임야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야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종부세를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 땅은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응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33회 기출문제예요. 주택을 소유하신 분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33회 기출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이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요. 제가 상가를 하나, 우리 학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학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는가요? 안 물려요. 건축물이니까. 안 물리죠. 그러면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왜?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생산 쪽으로 쓰고 있는가요? 상가를 바치고 있는가요? 상가를 바치고 있으니까 너는 생산적이란 말을 쓰는가, 못 쓰는가? 못 쓰죠. 못 쓰니까 상가 밑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가 건물은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종부세 설명할 때 그런 형태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라고,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취득했을 때 종부세를 내는가요?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를 물리겠는가요?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입니다. 요게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란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끝. 이제 국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싹 끝났어요. 이제 22페이지로 가보죠. 자, 2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지방세 세금의 종류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지방세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세 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좀 취득세는 무엇하면 물리는 세금처럼 보이는가요? 취득하면.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리겠네요. 또 부동산에다가 뭘 하면? 등록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물리겠네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리겠는가? 부동산. 그러면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해요. 재산세에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을 말해요. 그 내용은 그 왼쪽에 보면 과세 세목별 과세 주체에서 재산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재산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밑에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세 개를 써놓으신 게 좋아요. 22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목별 과세 주체 왼쪽 날개에 그 재산세 칸 바로 밑에다가 세 개를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차이가 나오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가요? 토지와 주택. 그런데 재산세에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맞았다고 해야 되는가 틀렸다고 해야 되는가? 틀렸다고 하셔야죠. 건축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마다 개념들이 약간씩은 달라요. 약간씩은 다르니까 그 다른 점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요걸 이제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보여드릴 건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거 막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려면 진짜 힘드니까 절대 그리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부터는. 자, 눈으로 보는데 보게 해드릴게요. 자, 서울특별시가 나오네요.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요걸 특별시세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서울특별시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있는데 이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광역시세라고 그래요.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광역시세, 서울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특별시세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각 구청이 총 몇 개로 구성된지는 다 아시죠? 자, 우리 서울은 몇 개 구로 구성돼 있다? 나중에 세보세요. 25개예요. 구청이. 근데 25개라는 걸 모르신 분이 수두룩이에요. 몇 개를 이 구를 몇 개까지 셀 수 있는가가 아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보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제일 알고 있는 데 첫 번째 어디인가? 강남. 그러면 강남 옆에가 뭐가 있는가요? 자, 강남 옆에가 서초. 서초 옆에가 자, 보죠. 자, 강남 옆에가 서초. 서초 옆에가 송파가 어디 있어요? 이쪽 옆으로 가는데요. 강남 오른쪽에 송파, 왼쪽이 서초, 위에가 성동, 광진, 용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 일하실 때는 이거 진짜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일하실 때는 어느 접경 지역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런 거 다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25개 구에서 필요한 세금을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구세라고 그래요. 이런 걸 구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구로 하는 광역시는 대구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대구 광역시는 요 구가 북구, 동구, 서구, 중구, 수성구, 남구, 달서구, 달성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 구에서 광역시 구에서 필요한 세금이 그대로 구세가 돼요. 똑같아요. 서울의 구나 광역시 구나 구에서 필요한 세금들은 구세가 돼요. 근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가 동그라미 한 속에다 묶어놨죠. 동그라미 속에다 묶어놨다는 이야기는 특별시 분석하는 것과 광역시 분석하는 세금은 서로 같겠다는 이야기인가 다르겠다는 이야기인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 세금 분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특이 나오면 뒤에는 뭐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가? 특광이 같이 언제나 같이 붙는 거예요. 특광은 같이 딱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특광 세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은 서울 전체에서 필요한 세금은 특별시세. 각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은 구세. 광역시에서 광역시 전체에서 필요한 세금은 광역시세. 각 구에서 필요한 세금은 구세. 자, 그러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또 가봐야 되는가? 도도 가봐야죠. 이제 제일 도 중에서 이제 경기도로 가보죠. 경기도 전체에서 필요한 도청 전체에서 필요한 세금을 도세. 이걸 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는 총 몇 개 군으로 구성된지 혹시 아신가요? 나중에 중개사 일할 때 진짜 답답하겠죠.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군은 총 3개로 돼 있어요. 3개 군, 또 시는 일일이 세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각 시에서 필요한 세금은 시세라고 그래요. 군에서 필요한 세금은 군세라고 그래요. 그럼 시군은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 군세 이렇게 시하고 군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경기도 전체에서 필요한 건 도세, 각 시군에서 필요한 건 시,
군세.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연습이 되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가는 거예요. 지방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3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네, 마지막 재산세라는 세금, 요 3개만 시험에서 출제가 돼. 요것만 시험에 출제돼. 요 3개만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계속 책을 찾아보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책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에 취득세가 특별시, 광역시세 들어있는가요? 구세에 들어있는가요? 특별시, 광역시세. 그럼 그쪽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서울에서는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거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구청 예산은 아닙니다. 이러면 돼요. 네, 등록면허세를 찾아봤더니 특별시 광역시에는 없네. 보니까 구세가 들어있네. 등록면허세는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예산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재산세도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찾아. 그러면 서울에서는 구청 예산은 딱 2개만 가지고 구청 예산을 쓰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특별시 예산으로 써요. 그러면 특별시 9개를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 2개만 익혀버리면 나머지는 모두 특별시세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구청의 예산이고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특별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도로 가보죠. 도세에는 취득세가 도세에 들어있고 등록면허세도 도세에 들어있네요. 근데 재산세는 찾아봤더니 시군세에 들어있네. 재산세는 시군세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책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요. 이제 취득세 앞에 이제 특광 언제나 같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 도. 근데 등록면허세는 구, 도. 재산세는 구, 시, 군. 이거를 이제 계속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그러면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인데 구를 먼저 하니까 발음하기 약간 이상하니까 밑에서 도, 구. 그다음에 재산세는 구시군 그러면 좀 발음이 꼬이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시, 군, 구. 이걸 계속 숙달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왼쪽에 날개에다가 핵심이라고 해놓은 게 지금 요 표예요. 이 표, 요 3가지만 계속 숙달만 시키면 돼요. 자, 취득세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요 3가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나머지 그 오른쪽에 있는 우리 교재에 나 있는 표를 다 애올라가지 마시고 딱 3개만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요. 취득세 그러면 특,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자, 그럼 23회하고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입니다. 틀렸네요. 특광도가 아니잖아요. 구라겠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5회 시험은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등록면허세는 도, 구. 광역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거 진짜 단순해. 엄청 단순하게 나오니까 요 안에서만 출제가 돼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나오면 시험범위 나인데 나오면 뭐 이재기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실제로 그 출제위원 출제를 안 해요. 딱 요 3개만 가지고 출제하니까 요 내용만 익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해결이 끝났어요. 우리 첫 시간 할 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첫 시간 했던 거.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가져가면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그리고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 봐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끝났어요. 첫 시간 한 거 이거 익히려고 1시간 내내 설명한 거예요. 요거 익히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딱 하나만 더. 그럼 자, 물납.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은 할 수 없다. 끝. 이게 첫 시간 분량이에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하려고 그런 거죠. 1시간 내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여기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첫 시간 한 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첫 시간 했던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국세, 지방세 구분할 것, 물납하고 분할납부 구분할 것. 물납은 누가 물납을 할 수 있는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인가? 이것만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과세 권자가 누군가? 취득세는 트,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요것만 딱 익히면 첫 시간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막 다 올라가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게끔만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돼요.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죠.